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번째 민생투어 현장으로 김포를 찾았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시민들을 만나 계양천 정비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보도에 백영성 기자입니다. 김포를 가로지르는 계양천입니다. 이곳은 폭우가 쏟아지면 크고 작은 피해를 입던 상습 수해 지역입니다. 경기도는 이곳에 1,420억 원을 투입해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만 제곱미터 규모의 저류지를 만들고 0.8km의 제방도 쌓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저류지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계양천 수위가 올라가면 물을 담아두었다가 수위가 내려갔을 때 방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류지에는 태양광 패널 565개를 설치하고 아래쪽에는 산책로와 파크 골프장 등 수변 공원이 들어섭니다. 태양광 발전량은 약 10.8메가와트로 연간 생산량은 15기가와트에 이릅니다. 4인 가구 4,000세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기도는 연간 34억 원의 전기 생산 수입을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배당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3일 김포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이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이런 좋은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는 이런 저류지를 통해서 우리 김포 시민분들 안전을 확보하고 그것도 무려 도비로 1,300억 이상을 투자해서 만들고 또 그 근처는 아까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 수변 저희가 잘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주영 국회의원도 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 고촌에 우리가 물이 많이 비가 많이 내려서 가게마다 물이 다 차고 해서 참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는데 저류조가 생기면은 아마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 덕분에 계양천도 조금 더 튼튼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태양광을 통해서 아리백도 우리가 달성하는데 좀 더 다가가고. 계양천 정비 사업은 202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간담회 후 관계자들과 현장을 찾아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당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도비 50%를 지원하고 정부와 기초지자체와도 협의해 완전 무료화에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백영성입니다. 인천시가 15조 3천여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아이 실버 패스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교통카드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17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기도 하고 출발점이기도 한데 내년도는 7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해서 인천시가 15조 3,12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3,699억 원 증가했습니다. 우선 내년에도 드림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인천형 출생 정책인 아이 플러스 1억 드림을 비롯해 길러드림과 집드림 등 77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해 K패스와 인천 아이패스에 658억 원, 인천 아이 바다패스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생경제와 약자 복지에는 5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인천 이음 캐시백과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등 6,742억 원의 재원을 들여 지역경제 활력을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3조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로움과 정신건강 회복 지원을 위해 예산 167억 원도 편성했습니다.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개최 등 글로벌 톱10시티 브랜딩과 재물포 르네상스를 통한 혁신 발전을 위해 1조 2,91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성공적인 행정체제 출범과 공공청사 건립, 철도 도로망 확충 등 미래도시 기반 조성에도 나섭니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과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 공사가 포함되며 특히 내년 7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430억 원 증액한 8,670억 원을 반영하는 등 4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또 최소한의 예산 뒷받침을 통해서 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는 서울 은평을 김우영 국회의원과 만났습니다. 국정감사 뒷이야기부터 남은 현안 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조각감사 끝으로 이제 사실상 국감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돌아봤을 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정훈 의원하고의 그 무슨 대립인 것처럼 비춰진 문제. 이제 그거는 뭐 단적으로 국회가 여야 간의 소모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걸로 비춰지기도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두 개의 축,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죠. 또 내란을 통해서 권력을 다시 내려놓고 야당으로 돌아간 국민의힘. 근데 그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성찰의 자세가 1도 없고 지속적으로 그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또 현 정권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우리 정치의 발전에 얼마나 심각한 걸림돌인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방위 자체도 사실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돌아봤을 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지금 우리 케이블 방송 뭐 이런 데는 상당히 요즘 뉴미디어, OTT 등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방송 환경에 대한 개선 정책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그 내란과 연계된 세력들이 성찰과 뭐 물러난다거나 이런 자세가 없이 마치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좀 질타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당미통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첫 국정감사이기도 했잖아요. 주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뉴미디어 유튜브로 가면서 사이버 레카라 그래서 돈벌이를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가짜 뉴스를 제공하고 그걸로 또 돈을 벌고 이런 게 우리를 정서적으로 극단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짜 조작 정보 규제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핵심 사안입니다. 방송을 시청자의 눈과 귀가 아니라 권력자의 도구로 악용했던 그런 사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보다 시청자 주권에 맞도록 재설계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이제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향후에 좀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특히나 우리나라의 그 미디어 시장은 구글과 같이 또 넷플릭스와 같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의 망을 활용을 해서 그런데 세금을 잘 안 내요. 망 사용료 제대로 안 내고 있고 법인세도 네이버나 우리 국내 포털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특혜를 가져가죠. 이런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유선 방송이나 지역 케이블들이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발전 기금이나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점 이런 문제도 앞으로 또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사에서 못 다룬 부분들 중에서도 혹시 계속 좀 살펴보실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그 미디어 환경, 아까 얘기했듯이 OTT, 그다음에 인터넷 망, 디지털 망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 좋은 정보들은 권장하고 촉구해야 되겠지만 가짜 뉴스, 또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를 활용한 개인의 명예 실추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또 동시에 엄청 또 해로운 극단성이랄까 개인의 정보나 명예훼손이랄까 그런 것들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권장할 건 권장하고 규제할 건 규제하는 그런 종합적인 인공지능 또 알고리즘 대처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한 채가 서울 강남 지역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234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모두 299채를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이 중 20.4%에 해당하는 61채가 강남 4구에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힘 36명, 개혁신당과 조국신당 각 1명, 전 국회의원 3명의 몫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이 약 19억 5천만 원이라는 사실도 있었는데요. 경실련은 2024년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4억 2천만 원임을 감안할 때 약 4.6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10월 한 달 500세건의 전세사기 피해를 추가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는 모두 34,481건인데요. 지난 10월에도 1,000건이 넘는 피해 신청을 심의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가 그동안 결정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058건이며 사전 협의로 9,685건의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3,344호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2단계 공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인천시는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2단계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2단계는 옛 경인고속도로였던 인천대로 주안산단 고가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5.64km 구간을 지하차도로 건설하고 지상부에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222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1단계 구간인 용현동 기점에서 주안산단 고가교까지 4.8km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작했으며 내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도로 중앙분리대와 방음벽, 옹벽을 철거하고 중앙부에 녹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시는 1,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차량 흐름 개선은 물론 도시 단절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2017년 일반 도로로 전환하고 인천대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인천시가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시민소통협의체 전체 회의를 열고 행정과 재정, 인프라 등 3대 분야 19개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전체 회의는 출범 준비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분과 협의체에서 다루어진 지역별 주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미래 100년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준비 과제를 꼼꼼히 점검해 2026년 7월 새로운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민소통협의체는 내년 7월 1일 신설 예정인 제물포구와 영종구, 서구, 검단구 등 4개 자치구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지역 의견 수렴과 자문 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지난 2023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 분과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46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